2025년 3월 20일 목요일은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춘분은 사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는 음양오행, 사주팔자, 그리고 기운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춘분은 태양이 적도 위를 지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인데 이 시점은 자연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새로운 기운이 태어나는 전환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음양의 기운이 같은 춘분을 조상님들은 단순한 절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춘분날 기운을 잘못 받으면 한 해가 꼬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춘분이 가진 기운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기운을 끌어당기는 행동과 기운을 날려버리는 행동을 구분지어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날,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하시어 남은 2025년 대운 끌어당겨 돈복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 그리고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날로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춘분은 봄의 시작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시점을 활용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기운이 상승하는 시점이기도 하므로 사업이나 새로운 도전, 학문적인 성취 등을 시도하는 데 유리합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점차 음의 기운이 약해지고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조상님들은 춘분을 기준으로 이 시기에 논밭을 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가 고프게 되니 1년 중 이 시기가 농사를 시작하기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춘분날에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음식을 먹으며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겼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춰 조금씩 간소화되었지만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춘분날 하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첫 번째 창문, 현관문 열기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점에 집안에 있는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은 해가 가진 기운이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따라서 춘분날 창문과 현관문을 열면 태양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여 조상님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실천하신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 아침에 첫 햇살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한 해 동안 집안과 집안 구성원의 앞날에 태양의 강렬하고 밝은 기운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2025년 3월 20일 춘분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과 현관문, 베란다 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 태양의 기운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두 번째 동쪽으로 절하기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은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춘분날 이곳으로 인사를 하여 남은 한 해 무탈과 안녕을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환기를 하셨다면 동쪽으로 가볍게 인사를 하거나 절을 올리시어 무탈한 한 해를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세 번째 걸레질하기입니다. 조상님들은 춘분날 문지방 색이라고 풍수비법을 실천하였습니다. 옛날 집안에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문지방이 있었습니다. 문지방과 창틀을 소금물로 닦으면서 묵은 운을 씻어내고 태양의 기운과 음양의 기운을 깨끗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문지방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현관을 비롯해 창틀이나 문이 있는 자리를 소금물로 가볍게 닦으셔서 묵은 운을 씻고
태양의 깨끗한 기운을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네 번째 제철 음식 먹기입니다.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에 너무 차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음양의 기운이 깨지고 음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춘분날 깨진 균형은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먹는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음양의 기운과 소화기관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기름지고 차가운 음식 대신에 가볍게 제철 음식, 특히 봄나물을 이용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냉이, 달래, 미나리 같은 봄나물은 봄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봄나물을 넣은 국이나 봄나물 무침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을 기원하고 충분히 가진 깨끗한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 춘분날 봄나물을 이용한 식사를 하시어 춘분의 기운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다섯 번째 산책하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와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날. 땅과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산책입니다. 밖으로 나가 직접 움직이면서 땅과 하늘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이 좋은데, 특히 해가 떠오르는 오전 7시와 태양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기운이 좋으니 가능하면 이 시간에 산책하시어 춘분의 기운 모두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여섯 번째 화분두기입니다. 춘분은 목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식물을 집에 두면 목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식물들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화분을 두는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동쪽 방향으로 절이나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 풍수비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분도 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봄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이며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현관을 등지고 주방이나 거실의 동쪽에 화분을 두시면 춘분의 강한 기운을 끌어당기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둘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일곱 번째 금색과 붉은색 물건을 서쪽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에도 기운이 좋은 날입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은 동쪽 방향에는 식물을, 남쪽 방향에는 복주머니를 두시어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풍수비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해가 뜨는 동쪽 방향에 인사하기, 화분두기를 실천하셨다면 해가 지는 방향인 서쪽에는 금전운을 상징하는 금색과 빨간색 물건을 두시어 낮과 밤, 그리고 음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색 물건이나 금색으로 복이라고 적힌 복주머니를 현관을 등진 서쪽 방향에 두시어 집안에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풍수비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낮과 밤의 길이 그리고 음양이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날의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풍수학과 음양오행 그리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풍수비법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애구는 날리고 대운을 끌어당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2025년 대운 터뜨리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들려드리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꼭 기억해서 실천하시어 대운 꼭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분들과 영상을 공유하시고 복을 베풀고 베푼 복을 몇 배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은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춘분은 사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는 음양오행, 사주팔자, 그리고 기운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춘분은 태양이 적도 위를 지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인데 이 시점은 자연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새로운 기운이 태어나는 전환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음양의 기운이 같은 춘분을 조상님들은 단순한 절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춘분날 기운을 잘못 받으면 한 해가 꼬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춘분이 가진 기운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기운을 끌어당기는 행동과 기운을 날려버리는 행동을 구분지어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날,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하시어 남은 2025년 대운 끌어당겨 돈복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 그리고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날로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춘분은 봄의 시작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시점을 활용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기운이 상승하는 시점이기도 하므로 사업이나 새로운 도전, 학문적인 성취 등을 시도하는 데 유리합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점차 음의 기운이 약해지고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조상님들은 춘분을 기준으로 이 시기에 논밭을 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가 고프게 되니 1년 중 이 시기가 농사를 시작하기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춘분날에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음식을 먹으며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겼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춰 조금씩 간소화되었지만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춘분날 하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첫 번째 창문, 현관문 열기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점에 집안에 있는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은 해가 가진 기운이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따라서 춘분날 창문과 현관문을 열면 태양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여 조상님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실천하신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 아침에 첫 햇살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한 해 동안 집안과 집안 구성원의 앞날에 태양의 강렬하고 밝은 기운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2025년 3월 20일 춘분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과 현관문, 베란다 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 태양의 기운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두 번째 동쪽으로 절하기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은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춘분날 이곳으로 인사를 하여 남은 한 해 무탈과 안녕을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환기를 하셨다면 동쪽으로 가볍게 인사를 하거나 절을 올리시어 무탈한 한 해를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세 번째 걸레질하기입니다. 조상님들은 춘분날 문지방 색이라고 풍수비법을 실천하였습니다. 옛날 집안에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문지방이 있었습니다. 문지방과 창틀을 소금물로 닦으면서 묵은 운을 씻어내고 태양의 기운과 음양의 기운을 깨끗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문지방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현관을 비롯해 창틀이나 문이 있는 자리를 소금물로 가볍게 닦으셔서 묵은 운을 씻고 태양의 깨끗한 기운을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네 번째 제철 음식 먹기입니다.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에 너무 차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음양의 기운이 깨지고 음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춘분날 깨진 균형은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먹는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음양의 기운과 소화기관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기름지고 차가운 음식 대신에 가볍게 제철 음식, 특히 봄나물을 이용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냉이, 달래, 미나리 같은 봄나물은 봄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봄나물을 넣은 국이나 봄나물 무침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을 기원하고 충분히 가진 깨끗한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 춘분날 봄나물을 이용한 식사를 하시어 춘분의 기운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5번째 산책하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와 음양의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날. 땅과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산책입니다. 밖으로 나가 직접 움직이면서 땅과 하늘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이 좋은데, 특히 해가 떠오르는 오전 7시와 태양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기운이 좋으니 가능하면 이 시간에 산책하시어 춘분의 기운 모두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6번째 화분두기입니다. 춘분은 목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식물을 집에 두면 목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식물들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화분을 두는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동쪽 방향으로 절이나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 풍수비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분도 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봄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이며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현관을 등지고 주방이나 거실의 동쪽에 화분을 두시면 춘분의 강한 기운을 끌어당기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둘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춘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 7번째 금색과 붉은색 물건을 서쪽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에도 기운이 좋은 날입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은 동쪽 방향에는 식물을, 남쪽 방향에는 복주머니를 두시어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풍수비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해가 뜨는 동쪽 방향에 인사하기, 화분두기를 실천하셨다면 해가 지는 방향인 서쪽에는 금전운을 상징하는 금색과 빨간색 물건을 두시어 낮과 밤, 그리고 음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색 물건이나 금색으로 복이라고 적힌 복주머니를 현관을 등진 서쪽 방향에 두시어 집안에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풍수비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낮과 밤의 길이 그리고 음양이 기운이 같아지는 춘분날의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비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풍수학과 음양오행 그리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풍수비법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애구는 날리고 대운을 끌어당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2025년 대운 터뜨리실 겁니다. 주변 분들과 영상을 공유하시고 복을 베풀고 베푼 복을 몇 배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의 2025년 대박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